그다음에는 그 우리 김종대 선생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10강좌 할 때 첫 강좌를 열어주셨던 선생님이신데요. 미국에서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과 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대 선생님 모셔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이름은 김종대고요. 저는 이제 애틀란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리저너레이션 무브먼트 단체의 미션이 글로벌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도록 돕는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가진 내재하고 있는 그런 세계 시민성,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안에 우리 시대의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믿음 아래 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난민 출신 청소년들 교육과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또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전선언,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종전선언을 위해서 이제 풀뿌리 운동에 가담해서, 여기 계신 많은 활동가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런 코리아 피스 나우나 아니면 우먼 크로스 DMZ와 같이 연대해서 그런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제문을 받아서 처음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든 문제의식과 어떤 그 고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토론문을 작성해 봤는데, 이미 임상훈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하시면서 다 말씀과 언급을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미 발제에 더해서 제가 저도 토론문을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그런 귀중한 발표 준비해 주신 임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한반도 중립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소중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80여 년이라는 세월을 한미 동맹이란, 그리고 또 분단 체제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한반도 중립화라고 했을 때 아직 좀 낯설고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 같아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강연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며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립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경제 번영이라는 목표와 동북아 자유경제지역 건설이라는 과제를 내보이셨는데, 저는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심적인 과제이며 또한 청년 세대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교류와 무역이 당사자들 간의 군사적 분쟁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수없이 연구되고 관찰된 바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매튜 잭슨 교수는 본인의 모델에서 다국 간의 파트너십을 연구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경제적 동기라는 그런 변수가 없이 오로지 군사 동맹에만 의존한 그런 다국적인 관계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여기 변수가 생겨도 쉽게 불안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 시뮬레이션 모델에 경제교류라는 그런 변수를 투입하자 자생적으로 다국 간의 무역동맹이라는 게, 군사동맹이 아니라 무역동맹이라는 게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또 서로 간에 평화를 지켜야 할 동기가 부여됐을 뿐 아니라 이득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교류가 이제 방해받지 않도록 오히려 서로의 그런 안보, 서로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어쩌면 유로존이 이와 같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남북 양자 간의 경제 교류를 넘어 다국적 경제 구역이 한반도에 유치된다면 이것이 동북아에 가져올 평화적 시너지와 경제적 시너지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자각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한반도 중립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니 청년 세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지인이기도 한 김지수라는 청년이 책을 냈는데 제목이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고 책 또한 결국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 제목이 현재 소위 MZ 세대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단의 시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멀었던 기성세대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었다면 현재 청년들은 통일하면 왜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이후 너무도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렸고 청년들이 아는 북한은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하나가 된다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결과만을 이야기했을 때 같이 산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길이 청년들에게 어떤 실익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우선 제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청년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한반도 중립화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일과 같이 조금은 낡은 단어가 되어버린 말이 있는데 바로 민족입니다. 기성세대는 워낙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주입받아왔고 또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화였고 이러한 사고는 낡을 뿐 아니라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을 하나로 단합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민족의 개념은 사실 1908년경부터 이제 제국주의 일제에 대항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게 됐다. 이런 설이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실제 이제 그 아카이빙 연구를 했는데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는 개화기 한국 언론에서 한 차례도 이제 등장하지 않다가 1904년에 처음 그 민족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910년까지 대한매일신보에 177건이라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지고 맞춰진 개념이기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강조될 시에는 민족 안에 속하지 않는 민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도 조금 이제 지금 현실의 민족이라는 강조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30만 명을 넘어섰고 서류 미비자까지 포함을 하면 그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상이 이주 배경 인구이기에 OECD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및 다인종 국가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혈통이 중요하다는 그런 설문의 문항에 동의한 비율이 성인 응답자 중에서는 73.3%의 성인이 동의한다고 말했는 반면에 청소년들은 32.3%의 청소년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그 혈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그래서인지 기존의 민족 중심적 통일론에서 조금 수정되고 나아간 열린민족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민족이라는 개념을 제가 아예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해외의 8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한반도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개념을 통일에 적용해 사용한다면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민족만을 위한 그런 통일이 아닌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타민족 구성원들과 더불어 민족을 뛰어넘는 그런 포괄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를 세계 시민적 통일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민족 두 국가 새 정부라는 이제 문구도 저는 이제 다민족 두 국가 새 정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우석 감독이 이제 당신의 수식어라는 책에 이런 글귀를 썼는데 이걸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개념에 속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라는 범주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윤리적이고 박애적이며 인류애적인 자양분을 갖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아마 그 강의 부탁드렸고 이번에 토론 부탁드려서 그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힘들고 새로운 말을 하자니 뭔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그 리제너레이션이 갖고 있는 그 모토 슬로건이 저희가 같이 녹여서 같이 배워야 되는 슬로건이어서 꼭 그 거절하는 걸 다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